제 유튜브의 멤버십 중에 팀이단 이사님 멤버십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피큐 같은 커버드 콜 ETF는 적립식이 좋을까, 거치식이 좋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피큐는요, 기본적으로 상승을 극대화하는 상품은 아니죠, 그쵸? 이 ETF의 핵심은 수익의 일부를 내가 포기하고 대신 현금 흐름을 받아내겠다라는 구조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세 차익보다는 월배당을 통해서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상품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적립식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적립식은 효율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매달 30만 원, 매달 50만 원씩 모아가지고는 배당 체감이 누군가한테는 작을 수도 있거든요. Covered Call ETF는 규모가 들어가줄 때 빛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제피큐 적립과 5천만 원의 제피큐는 체감이 완전 다를 겁니다. 월배당 ETF는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만약에 내가 제피큐를 매수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거치식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좀 더 어울린다라고 봅니다. 목돈을 배치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시고 그 현금 흐름을 내가 생활비로 써도 되고 다른 성장 ETF로 재투자하는 구조가 전략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피큐에서 나오는 배당을 다시 제피큐를 산다는 건 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피큐에서 나오는 월배당을 SCHD나 DGRO로 옮긴다, 뭐 나쁘지 않고요. 저라면 QLD나 U프로에 옮겨 담는 거를 권장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피큐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고 난 다음 날에 배당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요. 그때 맞춰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20대 중반, 만약에 1억이 있다라고 하면 20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대에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꼭 20대 중반이 아니어도 30대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저라면 공격과 방어를 분리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다른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S&P 500 세배 레버리지 ETF인 U-PRO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U-PRO로 저는 메인 베팅을 할 거예요. 왜냐면 20대, 30대는 물려도 버티면 되거든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S&P 500 세배가 변동성이 있는 상품이지만 시간이 길면 복리 효과도 클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억을 전부 다 U-PRO에다 넣는다.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DGRO를 곁들이겠습니다. DGRO는 최근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당 성장 ETF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과 함께 천천히 올라가면서 배당도 성장해 주거든요. 너무 좋은 상품이에요. 마지막으로는 SGOV, 단기채를 활용할 겁니다. 얘는 그냥 달러 파킹 통장이니까 하락장이 오면 그 돈으로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1억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4천만 원 U-PRO 받고요. 4천만 원 DGR로 받고요. SGOV를 2천만 원 박아서 총 1억. 3개 나눠서 돈을 넣겠습니다. 저라면. 그러니까 20대나 30대는 막 올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리스크를 감당 가능한 선에서 크게 가져가면 되고 DGRO를 충분히 곁들인다면 U-PRO 정도는 충분히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기존에 추천했던 책 말고 다른 책 추천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Zero to One이라는 책이 있어요. 피터 티어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 페이팔과 같은 엄청난 기업의 초창기 뭐라고 해야 될까? 참여자, 기여자들의 그 마피아 조직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피터 티어도 굉장히 뛰어난 사업가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Zero to One이라는 책은요, 단순 투자책이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주변 사람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어떻게 경쟁을 이길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점. 그러니까 남의 전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벗어나서 전략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 개인 사업을 하면서 저 역시도 경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도 저만의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Zero to One이라는 책 덕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기피하지만 내가 봤을 때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멘탈리티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피터 티엘의 Zero to One이라는 책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SGOV를 DGRO 같은 배당 성장 ETF로 전환하는 건 좋은 일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SGOV는 사실상 그냥 현금입니다. 미국 초단기 국채 ETF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DGRO나 SEHD는 배당 성장 ETF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눌려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보인다면 SGOV를 매도하고 DGRO로 넘어가는 건 전략적이죠. 저 역시도 지금 제가 원래 SGOV를 500주 가지고 있었어요. 한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200주를 팔았습니다. 200주 정도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TQQQ랑 DGRO 이렇게 나눠서 넣을 생각으로 달러를 좀 확보해 놨습니다. 근데 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GOV를 전체를 다 팔진 않았어요. 왜냐면 현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 추가 투입하는 구조를 위해서 또 일부는 남겨 놓았습니다. 현금이 있으면 멘탈리티 유지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수익률보다 지속 가능성이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이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늘 채권을 좀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투자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요거는 다섯 번째 질문인데 중학생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청소년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이 아니라 습관이겠죠? leverage ETF 절대 아닐 거고요. 개별주 단타도 아닐 겁니다. VOO 같은 S&P 500 ETF를 소수점 매수로 시작하는 게 가장 건강하겠죠. 뭐 한 달에 3만 원도 괜찮고 5만 원도 괜찮으니까 VOO를 소수점으로 매수해보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슈그도 괜찮죠. SCHG를 온주로 매수해 나가는 그런 온주 매수의 매력을 느껴도 괜찮고요. 또는 본인이 봤을 때 비전 있는 기업을 찾아와 그래가지고 개별주를 한번 모아 나가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청소년 나이대가 성인이 돼서 1등 기업이 된다. 체리 피킹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5천만 원 포트폴리오를 짜주세요. QLD 2000, DGRO 1000, JPQ 1000, SGOV 1000. 저 이렇게 가겠습니다. QLD로 공격 성장 맞고요. DGRO로 장기 복리하고요. JPQ로 현금 흐름 만들고 SGOV로 방어하면 전 완벽하다고 봅니다. 4개. 5천만 원은 공격만 하기에 좀 아깝죠. 자, 일곱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ETF 정리. 제가 그 JETS, JETS라고 해서 항공 ETF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경기 민감주란 말이죠. 경기 확장기에는 급등하고 침체기에는 크게 빠져요. 거기다가 유가, 환율, 여행 수요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항공 관련 ETF는 가급적 투자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이 테마성 또는 사이클 매매용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하겠다. 그럼 내 포트폴리오의 5% 정도. 그건 빵원돼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항공 ETF는 어렵다. 제가 추천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배당 세금이랑 건강보험료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죄송해요. 요 내용은 제가 한번 따로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게요. 뭐 제일 좋은 건 수페TV님이나 서대리 님이 참 정리를 잘 해주세요. 미국 ETF가 기본적으로 원천 징수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 2천만 원 배당 금융소득 초과시 종합과세 또 때려버리고 건강보험료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직장을 안 다니는 파이어족이야. 그러면 배당 시 뭐 1년에 한 8천만 원 맞춰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별로 안 오르거든요. 그리고 뭐 해외여행 몇 달 갔다 오면 뭐 그런 것도 안 내. 그러니까 되게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뭐 몇 줄만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역 가입자, 이제 배당 넣으면 보험료 오르겠죠. 특히 월배당 ETF를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빠르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질까봐 ISA를 적절하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ISA 계좌를 좋아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일단 개설은 해둬라. 그리고 배당 받을 거 있으면 ISA에서 좀 받아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팀이단 이사님 멤버십에 나온 질문들을 정리해서 영상을 한번 가볍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질문을 해서 좀 직접적인 대답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사님 등급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막 엄청 전문가처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커피 한잔 하면서 아, 그런 거 같아 라는 생각 들 정도까지는 만들어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